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홍성윤의 IQ가 145라는 이야기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검사 결과를 공개한 적도 없고 소속사나 방송사 학교가 구체적인 점수를 발표한 기록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제 언론이 그녀의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랐다는 표현. 역시 어느 나라의 어떤 매체가 언제 보도했는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홍성윤에게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영어 실력과 높은 IQ에 관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을까요? 그 답은 확인되지 않은 숫자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녀의 실제 성장 과정과 무대 기록 속에 있습니다. 홍성윤은 2002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와 대전 은호송 중학교를 거쳤고 이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 전공으로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 전공 과정을 밟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 영재 교육을 받았다는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했다는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영어 실력을 설명할 때 유학파나 원어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성윤의 학습 속도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영화 서편제를 본 뒤 국악에 매료됐고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 규모의 국악 경연대회에 출전해 3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악기의 기본 자세와 손가락 운용을 익히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성윤은 짧은 기간 안에 연주뿐 아니라 소리와 장단 호흡을 함께 다루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상주 국악 전국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 다음 해 전국대회 1위. 이 두 기록만으로도 그녀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반복 훈련을 통해 완성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야금 병창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줄을 뜯고 왼손으로 음을 밀고 흔들면서 장단과 가사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발성 호흡, 감정 표현까지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한 부분만 흔들려도 전체 무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홍성윤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가야금 병창을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서울예술대학교에서도 한국음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5년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하며 전통음악과 연기무대 표현을 함께 익혔습니다. 이런 과정은 시험지 한 장으로 측정되는 IQ와는 다른 종류의 집중력, 기억력, 청각적 분석력, 신체 협응 능력을 요구합니다. 홍성윤이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된 결정적 순간은 2025년 12월 1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 4 첫 회였습니다. 학교 선배인 가수 최재명의 추천으로 출전한 그녀는 타장르부 참가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선곡은 안예은의 만개화였습니다. 홍성윤은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면서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을 동시에 보여줬고 결과는 오라트였습니다. 모든 마스터의 선택을 받아 곧바로 본선에 진출한 것입니다. 당시 심사평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안성우는 가야금보다 목소리가 더 최고의 악기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윤정은 목소리와 음정 발음 강약 조절, 감정 표현까지 완벽하다는 취지로 극찬했습니다. 박선주와 장윤정이 드디어 나왔다며 반응한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발음입니다. 홍성윤은 한국어 노래에서도 자음과 모음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빠른 구간과 높은 음에서도 가사가 흐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확한 딕션이 영어 노래나 외국어 구절을 소화할 때도 강점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어 관련 영상들을 보면 시청자들이 놀라는 지점은 대체로 3가지입니다. 첫째는 긴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발음보다 먼저 표정과 호흡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홍성윤은 무대 경험이 많아 시선 처리와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둘째는 소리를 듣고 모방하는 능력입니다. 국악을 전공한 사람은 음의 높낮이뿐 아니라 미세한 떨림과 길이, 말의 리듬을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이 청각적 훈련은 외국어 노래의 억양과 발음을 빠르게 따라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 전달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노래가 가진 분위기와 감정을 목소리로 전달하면 듣는 사람은 높은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영어 노래를 자연스럽게 불렀다는 사실과 영어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준비된 문장을 정확히 말하는 능력과 즉석 질문에 길게 답하는 능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홍성윤을 영어 원어민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언론이 놀랐다는 주장도 매체명 기사 제목, 기자 이름 보도 날짜가 제시돼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해외 시청자의 댓글이 달렸거나 영어 자막 영상이 공유됐다는 이유만으로 국제 언론의 공식 평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IQ 14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터넷에서는 뛰어난 학업 능력이나 빠른 습득력을 가진 연예인에게 구체적인 IQ 숫자를 붙이는 콘텐츠가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제목이 강해지고 사람들의 호기심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Q 점수는 표준화된 검사를 언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가 함께 공개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 이름과 결과표가 없다면 145라는 숫자는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 추정 또는 온라인 소문으로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홍성윤이 실제 무대에서 증명한 숫자들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방송된 미스트롯 4 본선 4차 레전드 미션에서 홍성윤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선배 김사나와 맞붙었습니다. 김수희의 화등을 부른 홍성윤은 최종 점수 225대 25로 승리했습니다. 점수 차이는 정확히 200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집계된 6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한 번의 화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무대 평가와 시청자 지지를 동시에 얻은 것입니다. 그 기세는 결승까지 이어졌습니다. 2026년 3월 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스트롯 4결승에서 홍성윤은 이선희의 인연을 선곡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마스터 점수와 온라인 응원 투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산해 결정됐습니다. 홍성윤이 받은 실시간 문자표는 15만 9,430표 였습니다. 문자 투표 환산 점수는 622점 연기였고 최종 총점은 2,563점 연인기였습니다. 결과는 전체 3위인 미였습니다.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국악인이 전국 오디션 결승에서 3위까지 오른 것입니다. 이 기록은 홍성윤의 강점이 단지 공부를 잘하는 이미지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장르를 분석하는 능력, 짧은 시간에 곡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는 능력, 긴 생방송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 수많은 시청자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중학교 시절 가야금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에 올랐고 다음 해 1위를 차지했으며 2025년에는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미스트롯 새 등장에 오라트를 받았고 2026년 2월에는 200점 차 압승을 거두었으며 3월 결승에서는 2,563점 연기로 최종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홍성윤의 실제 숫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IQ는 언어 이해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지각 추론 같은 일부 인지 능력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반면 무대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수십 명의 연주자와 박자를 맞추고 카메라 위치를 기억하고 관객의 반응을 읽으며 가사와 동선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생방송에서는 작은 실수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홍성윤이 결승까지 올라간 과정은 이러한 복합 과제를 반복해서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곧바로 특정 IQ 점수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녀의 집중력과 실전 적응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발음만 볼 것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즉석 질문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준비 없이 얼마나 길게 설명하는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홍성윤이 영어 노래에서 안정적인 발음과 감정 표현을 보여줬다면 그것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인 영어 성적이나 장시간 영어 인터뷰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수준의 영어 실력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반대로 짧은 영상만 보고 실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현재 가능한 가장 균형 잡힌 판단은 음악가로서 뛰어난 천급 능력과 발음 조절 능력을 갖췄지만 종합적인 영어 수준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홍성윤의 선택입니다. 전통음악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에게 트로트 오디션은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창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트로트의 맛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국악 색깔을 지나치게 지우면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홍성윤은 가야금과 소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발음과 감정선으로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만개화에서 시작된 이 선택은 화등과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곡을 같은 방식으로 부르지 않고 곡의 시대와 정서에 맞춰 목소리의 힘과 여백을 조절했습니다. 이 변화 능력이야말로 그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IQ가 몇 점이냐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아직 공개된 공식 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5라는 수치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언론이 영어 실력에 놀랐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해외 보도 자료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홍성윤의 재능까지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빼고 보더라도 그녀의 이력은 충분히 놀랍습니다. 홍성윤이 보여준 진짜 재능은 무대 위에서 드러납니다. 새로운 장르를 빠르게 이해하고 복잡한 가야금 병창을 몸에 익히고 낯선 트로트 창법을 자신의 목소리로 재해석하며 실전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시험으로 측정한 한 번의 점수보다 3개월 만에 전국대회 입상, 다음 해 1위 미스트롯 4 오라트, 200점 차 승리, 15만 9,430표, 최종 3위라는 기록이 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결국 홍성윤을 천재라고 부르게 만든 것은 145라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배우고 오랫동안 버티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을 꺼내는 힘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실제 영어 인터뷰나 해외 무대에서 더 긴 대화를 보여준다면 영어 실력에 대한 평가도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본인이 직접 IQ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면 그때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정직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홍성윤의 공식 IQ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대에서 증명한 학습력과 집중력, 음악적 판단력은 이미 수많은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